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오늘은 고전수필 정약용의 인성론인데요. 여기 스님들이 참선을 하고 있죠. 아마 스님들이 참선을 하는 것도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것, 또 어떻게 보면은 올바른 인간의 길을 찾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덕적인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부를 잘 하려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축구대표팀 1%의 가능성을 이뤄낸 것처럼 여러분들도 온몸을 던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도덕적인 인간 이야기입니다. 똑같습니다. 도덕적인 인간도 실천이 따라야 가능합니다. 정약용의 인성론입니다. 자, 이 글은 여러분들 독해력 향상을 위해 쓴 글입니다. 수능 완성 정약용의 인성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그리고 동양의 사상, 특히 유교 사상과 성리학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전공이 아니라서 부족하지만 상식적인 이야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익히면 비문학, 인문 분야와 문학 이해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인성론, 도덕적 인간,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인류의 주된 관심사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였습니다. 그 의문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을 찾는 순간 인류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인간의 본성을 아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본성을 연구하는 학문이 인성론인데요. 자, 인성론은 당연히 도덕적 인간을 지향합니다. 인간의 본성을 연구하면서 나쁜 인간을 탐구한다는 것은 좀 어디 맞지 않죠. 왜 인성론이 필요할까요? 어떤 조직에서 지도자 역할은 중요합니다. 지도자의 성품이 조직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도덕적이지 못하면 그 조직은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개인은 물론 조직을 위해서도 인성론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최고 존재로 생각합니다. 인간의 행위는 개인은 물론 지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도덕적이지 못하면 세상도 어렵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도 인간의 본성을 연구해야 합니다. 성선설과 성악설, 인간 본성에 관한 연구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선설과 성악설도 인간의 본성에 관한 연구입니다. 두 가지 중 어떤 입장을 가지는가가 왜 중요할까요? 자, 어떤 관점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인간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성선설과 성악설 중 어느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점과 그 이유를 토론해 봅시다. 실제 토론은 여러분들끼리 한번 해보고요. 성선설의 입장에서 인간을 본다면 인간은 원래 착한 존재입니다. 자, 이때 인간은 본래의 것, 바로 착한 것을 지키면 됩니다. 즉, 인간 스스로 자신의 본 모습을 찾아 지키면 되는 것이지요. 성악설의 입장에서 인간을 본다면 인간은 바꾸어야 하는 존재가 됩니다. 본 바탕이 나쁘니까 바꾸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인간은 가르치고 훈계할 오타가 있네요. 대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대상일까요? 스스로 본 모습을 찾아 지키면 됩니까? 아니면 훈계의 대상입니까? 유교 사상과 성리학입니다. 동양 사상의 중심은 공자, 맹자, 주자에 의해서 정립된 유교 사상입니다. 공자는 중국의 사상가로 어질 인자죠. 인의 정치와 도덕, 양심을 중시했습니다. 맹자의
의리, 정의와 상통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죠? 여러분들도 들어놓은 바을 모너가 공자의 말씀을 정리한 책입니다. 자, 맹자는 공자의 사상을 발전시켜서 인의를 중시했고요. 공자는 인과 양심이었죠. 의도 역시 양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착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선설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본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확인할 것은 여러분들 이제 수능 특강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수능 특강 실전 학습에 나오는 정약용의 수호 제기를 꼭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맹자는 공자의 사상을 발전시켜서 인의를 중시하고 사람의 본성은 착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선설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본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거 한 번 더 나왔네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한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할 것, 이 본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수능 특강 정약용의 수호제기입니다. 꼭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주자는 송나라의 학자 주돈이로 유교 사상을 정리하여 이기설과 심성론의 바탕을 둔 주자학, 성리학을 정립했습니다. 이 주자학이 고려 말에 들어와서 조선의 중심 사상이 되었고요. 그것을 성리학이라고 합니다. 자, 유교 사상과 도덕적 인간입니다. 공자가 인의 정치와 도덕, 즉 양심이죠. 도덕을 중시했고요. 맹자는 인의를 중시했는데요. 공자의 인과 도덕, 맹자의 인의는 같은 것으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유교 사상의 핵심을 인은 의심이고 이는 정의로움이죠. 인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뒤에 가면 인이 예지도 나오는데요. 인과 의로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확인할 것은 여기서 김시습의 남년부 주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특강이 나옵니다. 거기서 선생님이 아마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인의는 의심과 정의로움이죠. 자, 유교 사상의 핵심이고, 자, 의질고 정의로운 인간은 도덕적 인간이 되겠죠. 백성도 임금도 의질고 정의로운 나라는 태평성대가 됩니다. 자, 그 바탕은 도덕적 인간입니다. 자, 유학에서 도덕적 윤리적 인간을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문 소양을 통해서 성인은 의질고 정의로운 인간이죠. 자, 성인이 되는 것이 유학 사상의 목적입니다. 자, 유학을 그래서 도학이라고도 하고 성인이 된 학문이라고 성학이라고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교 사상의 목적이 성인이 되는 데 있기 때문이지요. 자, 조선의 성리학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선의 성리학은 모든 사물을 이와 기로 나누어 생각했습니다. 자, 이는 우주 만물의 원리이고 기는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가 됩니다. 자, 이것은 플라톤의 이데아는 초월적이고 영원한 실제, 이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현상,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유교의 기가 된다. 그죠? 기와 연결해서 생각하면 더 도움이 됩니다. 조선 성리학은 만물이 원래부터 선한 본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학문 수양을 통해서 완전한 인간, 성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만물이 선한 본성을 갖고 있는데 왜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자, 성리학에서는 사람을 포함한 만물의 본성은 착하지만 사람과 사물이 지니고 있는 기질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착하게 태어났지만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행동이 선하게도 되고 악하게도 된다는 뜻이죠. 자, 선한 기질을 가지면 선한 존재가 되고 악한 기질을 가지면 악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비들은 선한 기질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양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선한 도덕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자, 확인할 것은 여러분들이 임재의 수성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백호 임재의 수성지입니다. 율곡의 수양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양의 방법은 율곡의 수양론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리학은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 즉 성학이고요. 성인이 된다는 것은 도덕적인 측면에서 이상적인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수양이 필요합니다. 율곡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기질의 제약을 받는다고 봤습니다. 기질을 어리석음과 잡념으로 봤고요. 이건 부정적인 기질이죠. 수양은 이러한 기질, 즉 어리석음과 잡념의 제약을 벗어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방법으로 어리석음과 잡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궁리는 이치를 탐구한다는 뜻이고요. 거경은 잡념을 없앤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역행은 힘써 실천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어리석음과 잡념에서 벗어나려면은 궁리 이치를 탐구하고 잡념을 없애고 실천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또 독서라고 했고요. 그리고 독서를 안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독서를 실천해야 되겠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정약용 선생님의 글 하나 링크를 해뒀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공부하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는 것이라면 슬프지요. 이런 목적도 있겠지요. 자, 우리가 꿈꾸는 것은 행복한 삶입니다. 행복한 삶은 도덕적 인간이 전제될 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자, 이번 기회에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 선인들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선교사 마테오 리치의 인성론인데요. 이탈리아 선교사로 중국에서 활동한 마테오 리치는 유학의 본성론, 즉 만물의 본성은 선하다라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인간과 다른 사물을 구별해 주는 것으로 봤습니다. 유학에서는 본성을 만물이 같이 갖고 있다고 봤죠. 그가 파악한 본성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이성적 추론 능력이다. 자, 인간의 본성이 선과 악 두 가지를 모두 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성적으로 추론해서 선하게도 행동할 수 있고 악하게도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성리학은 본성은 선하지만 기질에 의해서 선과 악이 나타난다라는 것과는 차이가 나죠. 다산 정약용의 인성론입니다. 유학을 공부했고 천주교에도 관심을 가졌던 다산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을 마음의 기호는 좋아할 기자 좋아할 호자죠. 즐기고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즐기고 좋아하는 것이다. 자, 사람과 만물은 각각 좋아하는 바, 기호를 추구함으로써 스스로를 번성시킨다고 생각했지요. 문제는 누구나 즐기고 좋아하는 것을 한다고 도덕적이지는 못하다는 것이죠. 공자나 맹자, 부처님, 예수님 정도 되면 이렇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게 어렵죠. 정약용은 그 이유를 형구의 기호와 영지의 기호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형구의 기호는 몸이 좋아하는 것, 우리 몸이 좋아하는 것대로 하면은 어렵죠. 영지의 기호는 마음, 지혜가 좋아하는 것으로 구분했습니다. 아무래도 영지의 기호에 따르면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다이어트를 한 경우를 생각해 보지요.
몸이 좋아하는 대로 한다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겠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좋아하는 것을 할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뭐 억지로 앉아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집에 가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의 본성을 마음의 기호로 본 정약용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럽게 여기는 본성, 즉 영지의 기호를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형구의 기호가 아니라 영지의 기호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인간 스스로 영지의 기호를 실천하기 위한 인간의 주체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 인간 스스로 주체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자, 참고할 만한 글이 또 있습니다. 요거 꼭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정약용은 성리학과 천주교의 인성론을 비교하여 인성론을 규명하고 그 특징과 의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참고하여 손흥완성 정약용의 인성론을 읽어보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자, 비문학 독해 기억해야 할 것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리고 인문학은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관점 파악이 중요하죠. 자, 과학을 보는 눈과는 다릅니다. 인문학 지문은 관점과 관계의 파악, 사회 지문은 개념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독해 지문을 읽을 때 인문학 지문은 관점과 관계 파악이 필요하고 사회 지문은 개념 파악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글을 읽을 때 각 단락별 요지를 파악하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정리한 요지로 정약용의 인성론 해설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약용은 인간이 본성은 선한 것으로 기질에 의해서 선과 악이 나타난다는 성리학과 인간 본성을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이성적 추론 능력으로 선과 악 두 가지를 모두 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천주교의 입장과는 달리 인간의 본성을 기호로 이해했다. 기호는 어떤 부호가 아니고 즐기고 좋아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죠? 자, 인간 본성을 기호로 파악한 정약용입니다. 자, 인간을 선천적으로 선한 존재로 규정하는 성리학의 인성론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은 현상적인 의식을 초월하는 본질로서의 위상을 갖게 됩니다. 자, 선천적 본성을 강조한 성리학의 인성론이고요. 자, 마테오 리치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이성적인 추론 능력을 인간의 본성으로 보면서 인간은 선과 악 두 가지를 모두 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 천주교 관점에서 본 마테오 리치의 인성론입니다. 자,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을 기호로 보고 몸이 좋아하는 형구의 기호와 마음이 좋아하는 영지의 기호로 나누었습니다. 특히 영지의 기호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성품으로 보았습니다. 자, 형구와 영지의 기호로 본 정약용의 인성론입니다. 정약용은 영지와 형구의 기호를 함께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하늘로부터 받은 자주직권으로 선과 악을 스스로 결단하여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 선과 악을 스스로 결단할 수 있게 하는 자주직권입니다. 자, 정약용은 인간은 선을 좋아하는 욕구를 본성으로 갖고 있지만 선 그 자체가 충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선은 일상적 실천 속에서 형성되어 간다. 따라서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 욕구의 충족을 위해 일상적 실천을 강조한 정약용입니다. 자, 정약용은 인간이 순수하게 선한 것을 지향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형이 상학적 실체나 본질의 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성은 마음의 욕구라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외부 세계를 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내부에서 완전하고 순수한 만족에 이를 수가 없으며 본성의 욕구는 반드시 타인과의 관계와 실천 속에서 충족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주체적인 실천을 강조하는 사회 질서의 개혁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인간의 주체적 실천을 통한 사회 질서의 개혁을 주장한 정약용의 인성론입니다. 자, 다음은 수능 완성에 수록된 정약용의 인성론 해설입니다. 자, 이 글은 정약용의 인성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약용은 기존의 성리학이나 천주교와는 달리 고유한 방식으로 인간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인간의 본성을 현실의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 즐기고 좋아하는 성향인 기호로 이해했습니다. 자, 정약용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인이 예지라는 내면적 도덕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 성리학의 기본 전제와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을 행할 수도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유동적인 존재라고 하는 리츠의 입장을 모두 비판하면서 인간의 본성을 형구의 기호와 영지의 기호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간이 선과 악을 스스로 결단하여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늘로부터 자주직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후천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았고요. 그래서 정약용은 인간의 주체적인 실천을 강조하는 사회 질서의 개혁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자,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정약용은 기존의 성리학이나 천주교학은 달리 고유한 방식으로 인간을 설명하려 했다. 자, 그러면 이 글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나왔죠. 먼저 파악해야 할 것으로 성리학에서 설명하는 인간, 또 천주교에서 설명하는 인간은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되겠죠. 이를 위해 그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제시했다. 제시는 어떠한 의사를 말이나 글로 나타내어 보인다는 뜻이지요. 그는 인간의 본성을 현실의 구체적인 대상을 즐기고 좋아하는 성향, 즉 기호, 좋아할 기자, 좋아할 호자죠. 기호로 이해했습니다. 정약용이 주장한 인간 본성 기호, 즐길 기자, 좋아할 로, 즉 좋아하는 것이다. 자, 이것은 성리학이나 천주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성과는 차이가 있죠. 성리학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고요. 천주교에서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추론적 능력이죠. 그게 또 선과 악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파악해야 할 것은 성리학과 천주교에서 말하는 본성과 차이점이 됩니다. 자, 인간의 본성을 기호로 파악한 정약용입니다. 이것도 다시 읽어볼까요?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은 선한 것으로 기질에 의해 선과 악이 나타난다는 성리학과 인간 본성을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이성적 추론 능력으로 선과 악 두 가지를 모두 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천주교의 입장과 달리 인간 본성을 기호로 이해했습니다. 자, 성리학에서는 인간을 선천적으로 선한 존재로 균형하죠. 자, 성리학에서 바라보는 인간관이다, 그죠? 우주의 보편적인 이치이자 일상적인 실천적인 규범인 선이 본성적으로 내재한다고 본 것이다. 자, 성리학에서 바라본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주의 보편적 이치이고 일상의 실천적 규범이죠. 자, 결국 이것은 성선설과 관련이 있죠. 따라서 인간은 본성을 지키면 되는 존재가 됩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본성인 인이 예지라는 사덕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선생님 인과 의를 중심으로 했는데 예절과 지혜도 당연히 중요한 인간의 본성이 되겠죠. 선이 본성으로 내재하는 것, 즉 인간의 네 가지 덕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형이상학적인 실체이자 절대적인 선으로 역사의 변화나 조건에 소멸을 하지 않는 영원성을 갖는다. 즉 초역사적인 생성이나 변화를 초월한 초역사적이고 보편적인 본성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자, 초월은 어떤 한계나 표준을 뛰어넘는다는 뜻이고요. 성리학에서 바라본 인간의 특성이 나타나죠. 다만 그것이 내재된 개체의 기질에 의해 실현의 제약을 받을 뿐이다. 자, 기질 때문에 성리학에서는 기질에 의해 실현의 제약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후천적 요소로 본성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기질이 되겠죠. 자, 이러한 성리학의 인성론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은
현상적인 의식을 초월하는 본질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다. 이데아적인 경지죠. 자, 현상적인 의식은 현상이고 본질로서의 이상은 이데아가 됩니다. 여기도 오타가 있네요. 자, 선천적 본성을 강조한 성리학의 인성론입니다. 인간을 선천적으로 선한 존재로 규정하는 성리학의 인성론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은 현상적인 의식을 초월하는 본질로서 위상을 갖게 됩니다. 자, 한편 청년 시기의 정약용에게 사성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던 마테오 리치는 성리학의 본성론을 비판하면서 천주교의 관점에서 본성론을 제기했습니다. 자, 인간을 선천적으로 선한 존재로 규정하는 성리학의 인성론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은 현상적인 의식을 초월하는 본질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겠죠. 리치에 따르면 인간 본성은 인간을 다른 사물과 구별하도록 해주는 근본입니다. 성리학의 현상적인 의식을 초월한 것과 차이가 있죠. 성리학은 아주 근본적이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리치는 인간의 본성이 사물의 이치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생명이나 직업과는 달리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이성적인 추론 능력을 인간의 본성으로 봤습니다. 자, 리치의 인간의 본성 추론 능력이고요. 자, 이성적 추론 능력을 본성으로 보유한 인간은 선뿐만 아니라 악까지 행할 수 있습니다. 자, 성리학에서는 본성이 아니라 기질에 따라 선과 악을 행하는 것을 설명을 했는데요. 자, 물론 리치는 악을 선과 동일한 위상에서가 아니라 선의 부재로 설정했지만 인간의 본성을 선과 악 두 가지를 모두 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리치의 인간 본성론은 성리학의 입장과는 다른 것입니다. 자, 마테오 리치의 인간 본성과 성리학의 차이점입니다. 자, 천주교 관점에서 본 마테오 리치의 인성론입니다. 마테오 리치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이성적인 추론 능력을 인간의 본성으로 보면서 인간은 선과 악 두 가지를 모두 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 정약용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인이 예지라는 사덕이죠. 내면적 도덕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 성리학의 기본 전제를 비판했다. 선천적으로 이런 게 없다 이런 뜻이죠.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는 것이 성리학의 기본인데요. 자, 인간이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유동적 성격을 갖는다고 하는 리치의 입장에도 반대했다. 인간의 본성은 추론 능력으로 선도 악도 행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인간의 본성을 기호로 봤다. 기호는 좋아하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은 기호, 좋아하고 즐기는 것이다. 좋아하고 즐기는 것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약용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두 가지 기호가 있다. 형구의 기호, 즉 육체적 감각적으로 즐기고 좋아하는 것, 자, 몸이 좋아하는 것이죠. 또 영지의 기호, 또 영성적 지성적으로 즐기고 좋아하는 것, 자, 이거는 마음, 지혜가 좋아하는 것이 됩니다. 당연히 이걸 강조하겠죠. 형구의 기호란 인간의 눈이 좋은 빛깔을 좋아하고 입이 맛있는 요리를 즐기며 따뜻하게 입고 배부르게 먹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말한다. 몸이 좋아하는 것이죠. 동물도 가지고 있는 성품인데요. 형구의 기호의 특징입니다. 영지의 기호는 우리가 선을 즐거워하고 악을 미워하며 덕행을 좋아하고 더러움을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 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성품이죠. 영지의 기호의 특징입니다. 그죠? 자, 형구와 영지의 기호로 본 다산 정약용의 인성론입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을 기호로 보고 몸이 좋아하는 형구의 기호와 마음이 좋아하는 영지의 기호로 나누었고요. 특히 영지의 기호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성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영지와 형구의 기호를 함께 가지고 있는 인간이 선과 악을 스스로 결단하게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제를 제기했네요. 결단은 결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단정을 내린다는 뜻이고요. 문제를 제기했고요. 정약용의 입장은
인간은 선과 악을 스스로 결단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정약용은 그것을 인간이 하늘로부터 자주지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자주권이죠. 인간은 선과 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자, 묻고 답했으니까 문답법이네요. 자, 하늘이 부여한, 즉 사람에게 하늘이 부여한 자, 사람에게 권리, 명예, 임무 따위를 지니도록 해주거나 사물이나 일의 가치의 따위를 붙여준 것이 되겠죠. 부여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주직권이란 선을 바라면 선을 행할 수 있고 악을 바라면 악을 행할 수 있는 인간이 그 향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능이죠. 자주직권의 뜻이고요. 따라서 정약용은 선악의 방향성이 이미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성리학의 입장과는 달리 선악은 그것의 결단을 촉구하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봤습니다. 행동이나 태도를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 뭡니까? 또는 그렇게 정해진 내용이 또 뭘까요? 결정이죠. 이게 결정입니다. 자, 성리학과 정약용의 차이점. 선악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결정되죠. 또 주체적 인간,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선과 악을 스스로 결단할 수 있게 해주는 자주직권입니다. 자, 정약용은 영지와 행구의 기호를 함께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하늘로부터 받은 자주직권으로 선과 악을 스스로 결단하여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인가를 바라는 욕구, 무엇인가 바라는 욕구는 그 바라는 대상을 자신이 완비하고 있지 못할 때 생기는 것이다. 자, 만일 자신이 바라는 것을 완비하고 있다면 굳이 대상을 욕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욕구 발생의 원인이죠. 자신이 무엇인가 바라는 욕구는 대상을 자신이 완전하게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뜻이죠. 배고플 때와 배부를 때를 대비해 보면 되겠네요. 놀고 싶을 때와 실컷 놀았을 때를 또 대비해 보면 됩니다. 따라서 선을 좋아하는 욕구는 본성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누구나 선을 좋아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성리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 그 자체가 충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충족되어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모자라지요. 모자라지니까 그것에 대한 욕구가 또 생기는 것이죠. 성리학은 본성적으로 선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만 정약용은 선을 좋아하는 요구를 본성으로 갖고 있지만 충족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좋아하는 요구가 생기겠죠. 자신이 완벽하고 있지 못하기에 선에 대한 욕구가 생긴다. 따라서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후천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자,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에 대한 욕구가 생기죠. 자, 곧 우리는 의식적인 노력과 선택을 통해 본성의 욕구를 실천해야만 그 욕구가 충족되는 것입니다. 욕구 충족을 위한 의식적인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자, 공부 잘하고 싶은 욕구는 있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겠죠. 이러한 시각에서 그는 성리학과 달리 선을 일상적 실천 속에서 형성되어 가는 것으로 봤다. 성리학에서는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성리학의 입장은 선은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것이지만 정약용은 실천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으로 봤습니다. 욕구의 충족을 위해 일상적 실천을 강조한 정약용이고요. 자, 정약용은 인간은 선을 좋아하는 욕구를 본성으로 갖고 있지만 선 그 자체가 충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선은 일상적 실천 속에서 형성되어 간다. 따라서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정약용 인성론은 인간이 순수하게 선한 것을 지향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성리학과 상통하고 이성적 추론 능력을 인간의 본성으로 제시한 마테루치의 주장과는 구별되죠. 성리학과 닮았고 천주교와는 다르다. 정약용 말은 인성은 형이상학적 실체나 본질의 내재가 아니라는 점에서 리치가 말한 인간의 본성과 상통하고 성리학에서 말하는 인성론과 차이가 나죠. 정약용 인성론의 특징입니다. 리치의 이야기와 또 성리학의 본성과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그죠? 한편 정약용이 주장한 인성은
마음의 욕구라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자신의 외부 세계를 지향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자기 내부에서 완전하고 순수한 만족에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본성의 욕구는 반드시 타인과의 관계와 실천 행위 속에서 충족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약용 인성론의 특징입니다. 자, 이처럼 정약용은 인간의 욕구를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인간의 자유성을 보장하는 인간관과 윤리관을 제시함으로써 인간의 주체적인 실천을 강조하는 사회 질서의 개혁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약용 인성론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인간의 주체적 실천을 통한 사회 질서의 개혁을 주장한 정약용의 인성론입니다. 자, 내용 요약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볼게요. 정약용은 인간이 순수하게 선한 것을 지향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형이상학적 실체나 본질의 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인성은 마음의 욕구라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자신의 외부 세계를 향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내부에서 완전하고 순수한 만족에 이룰 수가 없으며 본성의 욕구는 반드시 타인과의 관계와 실천 행위 속에서 충족되어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간의 주체적인 실천을 강조하는 사회 질서의 개혁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자, 주제는 기호의 관점에서 본 정약용의 인성론이고요. 자, 특징은 성리학과 천주교의 인성론과 비교하면서 정약용의 인성론을 규명하고 그 특징과 의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천을 통해서 도덕적 인간이 될 수 있고 그러한 인간은 실천을 통한 사회 개혁을 또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정약용 사상의 핵심과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정약용의 사상을 구성한 요소를 분석적으로 또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자, 이 문제는 수능 완성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약용의 인성론을 공부했는데요. 아무튼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